네, 반갑습니다. 사무직 원장관 김재입니다. 우리 이제 2강 할 건데 2강에 지금 연구 방법이 나왔어요. 저희가 지금 질적 연구랑 양적 연구를 다루는데 여기가 일단 개념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고 이게 이제 보통 첫 페이지에 웬만하면 2번이나 5번으로 나올 거고 3점대를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리면 안 되는데 이 지금 수능 완성이잖아.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일단 쓸만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완성을 가지고 나 좀 어려운 문제를 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뒤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5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요 정도 난이도보다 기본적으로 2배는 어려울 거고 작년 수능이랑 재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이 단원에서 키워드라면 좀 그렇고 아무튼 이제 텍스트가 엄청 나왔어. 그러니까 거의 국어 비문학 읽는 수준? 그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독서론이 있잖아. 거의 그 정도와 맞먹는 수준의 텍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읽어가시면서 모든 걸 판단하기 좀 어려웠을 거다.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의 문제를 내가 기대를 했는데 그거에 한참 뒤떨어지는 문제들이 10문제가 나왔고 이 정도 수준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 수능이 10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1페이지에 1번부터 좀 같이 볼게요. 일단 1번 같이는 절대 안 나온다. 1번처럼 절대 안 나오고 각부터 볼게요. 사용현상과 자연현상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해주실게 동일한 연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 요거 다른 말로 하면은 방법론적 일원론이에요. 그냥 무작정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방법론적 일원론이랑 이원론이 사실 자연현상과 마이크를 좀 교체하고 올게요. 이게 자연현상과 사용현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연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방법론적 일원론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갑은 양적 연구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갑이 양적 연구가 되고 당연히 을은 이제 질적 연구가 되겠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니야. 사용현상은 자연현상과 본질적으로 달라서 자연현상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는 사용현상을 제대로 연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갑과 을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이 됐고요. 우리 기억부터 보시면은 갑은 사용현상에 대한 규칙성을 발견해요. 일반화, 저기 일반화의 밑줄 치시고 일반화는 양적 연구의 연구 목적입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연구 목적이 다른데 법칙 발견이나 일반화는 양적 연구의 연구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해당 연구 방법을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기억이 다르될 수가 있죠. 이렇게 을은 계량화나 통계적 분석으로 사용현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질적 연구가 등장한 이유예요.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했는데 양적 연구의 한계는 계량화나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사용현상을 어떻게 연구할 거냐 그러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질적 연구에 대한 특징이 맞죠. 답은 이제 기억, 니은 1번이 되겠고 수능에는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자, 뒤로 볼게. 자, 직관적 통찰 밑줄, 감정, 이입적 이해 밑줄 요거는 질적 연구예요. 그래서 답일 수가 없고요.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것 거기 그냥 통째로 밑줄 치시고 요거를 우리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지.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양적 연구에서만 실행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번이었고요. 2번으로 넘어가시면은 밑줄 친 부분부터 볼게요. 완벽하게 동일한 교실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 초점을 둔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 사용현상은 상황 맥락 속에서 기준하는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학자는 질적 연구를 주장하고 있죠. 우리 2번은 질적 연구에 대한 특징을 찾으셔도 돼요. 저희 기억부터 볼게요. 직관적 통찰법 또 나왔네요. 감정인적 방법. 내가 볼 때 이 출제진들이 선지를 약간 돌려쓰기를 하는 것 같아. 이 편이 계속 나오거든.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양적 연구, 질적 연구에서 물어볼 게 이 정도밖에 없고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거야.
기억은 질적 연구에 대한 특징이 맞죠? 기억을 가질 수가 있고요. 자, 니은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양적 연구입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자, 디귿 개념의 조작적 정의 또 나왔죠? 이거 내가 아까 어디에서는 실현한다고 했어? 양적 연구에서는 쓴다고 했지. 자, 디귿은 다를 수가 없어요. 자, 리을 보시면은 인간 행위가 담긴 주관적 동기 파악을 통해 사용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는 뜻이시고 얘가 질적 연구가 됩니다. 답은 기억 리을이라서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우리 3번 보시면은 그나마 쓸만한 문제가 이제 3번 문제인데 얘도 수능으로 치면 굉장히 쉽고 이 정도는 사실 3월 모의고사에도 잘 안 나와요. 3월 모의고사도 이거보다 어렵게 나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답은 최근 2가지 연구를 수행했는데 첫 번째 연구에서는 자, 고등학생 동그라미 치고 얘가 지금 모집단이죠.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스마트폰 기기 의존도가 미치는 영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니은과 디귿을 보시고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거 이제 공부를 대충 한 친구들은 기출에서 규칙성을 찾으려고 그래. 그래서 항상 앞에 나오는 게 독립변수고 뒤에 나오는 게 종속변수다 라고 외우신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그런 미친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인이 되는 변수가 독립변수야. 원인이 되는 변수가 독립변수고 결과가 되는 변수가 종속변수야. 지금 학업 성취도에 스마트폰 기기 의존도가 미치는 영향이잖아. 그럼 뭐가 원인이 되는 거야? 스마트폰 기기 의존도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디귿이 독립변수예요. 디귿이 독립변수고 리을이 종속변수가 되는 거야, 얘들아. 수능 100일 남았는데 이 정도는 알겠죠? 알 거라고 생각할게. 그래서 답은 100명의 고등학생 얘가 지금 표본이 되는 거죠. 표본과 모집단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심화로 요즘에 어떤 것도 나오냐면은 그 표본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여기서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표본의 대표성 확보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리을이 지금 표본이 되는 거고 표본 집단.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자, 스마트폰 기기 의존도를 단계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에 응답하게 한 게 지금 독립변수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되고 질문지에 응답하게 했기 때문에 질문지도를 썼구나. 아직 상담을 안 했지만 개념을 한 바퀴도 안 돌린 학생들은 없으니까 이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은 학업 성취도를 연간 학교 정기고사의 평균 성적으로 측정했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종속변수에 대한 개념이 결정이 되겠네요. 수입학자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기기 의존도가 낮을수록 학업 성취도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두 번째 연구를 봤더니 학생들의 스마트폰 기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였는데 이를 위해 스마트폰 기기 의존도가 동일한 학생들 중 50명 중 25명에게는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했대. 그러면 이게 지금 독립변수를 처치해준 집단이 되는 거잖아. 이런 걸 무슨 집단이라 그래? 실험 집단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지금 COC 실험 집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25명의 학생에게는 이수하지 않은 채 평소대로 학교 생활을 하게 하였다. 얘가 지금 통제 집단이 되는 거지. 시옷 단위 뭐야? 하나를 봐서 동그라미 이응이죠. 이응이 통제 집단이다. 나머지 읽어보세요. 저는 1번부터 보시면은 기억에서 니은은 종속변이냐? 내가 좀 잘못 썼네요. 내가 좀 니은이고 디귿이죠. 니은은 독립. 미쳤나봐요. 완전 정신네. 다시 자, 니은이 지금 결과가 되는 변이기 때문에 종속변이, 디귿이 독립변이다.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맞는 성질라서 답일 수가 없고요. 니은 2번 기억에서 리을은 표본이다. 맞네요. 답일 수가 없어요. 3번
기억에서 미음은 미음을 했더니 미음이 뭐야? 스마트폰 기기 의존도를 단계화 측정할 수 있는 지문을 응답하게 하였고는 독립변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한 측정한 것이다. 맞아요. 일 기억 비율에서 모두 방법론적 이원론. 방법론적 이원론은 질적 연구의 특징이잖아. 근데 우리 첫 번째 연구는 질문지법이었고 두 번째는 실험법이기 때문에 이건 둘 다 양적 연구예요. 그래서 양적 연구는 방법론적 일원론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옳지 않은 거라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시옷과 이응이 각각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옳은 순서를 다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 넘어가시면은 연구자 갑은 학대받은 경험 있는 아이들의 심층 면담, 일단 심층 면담에다가 밑줄 치시고 면접법이다 라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직 상담을 안 했지만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좀 풀이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내려봤더니 아동들은 학대에 관해 자신들의 감정을 밝히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 우선 학대 사건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에 대한 복잡한 심정을 표현하는 것도 어려운데 특히 사건에 대한 진술보다 그 사건에 대해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어렵고 질문을 받을 경우에 회피와 부정을 많이 했고 주제를 바꾸려 한대요. 그러나 몇몇 아동들은 학대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솔직한 감정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분하고 억울한 감정과 죽고 싶은 심정 등의 부정적 감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단 4번처럼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은 좀 밝고 희망찬 그런 교육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죽고 싶다, 억울한 감정, 이런 거는 수능이 나오지 않아요. 일단 얘는 일단 뭘 물어보고 싶은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선지를 볼게요. 자, 기억 보시면은 통계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건 양적 연구인데 우리 면접법을 썼기 때문에 질적 연구라서 기억은 다 될 수가 없고요. 학대받은 아동들에 대한 경험적 자료에다 밑줄 치시고 경험적 자료의 뜻을 아니 뜻을 모르죠. 써 4번 우리 니은 선지의 경험적 자료. 오늘은 내가 글씨를 못 써도 좀 이해해줄게요. 마이크를 들고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경험적 자료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자료. 지금 얘가 갑이 심층 면접을 통해 직접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자료가 당연히 되겠고 그래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였다가 맞는 선택가 되는데 하나만 더 쓰자. 얘는 양적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공통점입니다. 둘 다 나올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거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디귿 학대받은 아동들의 특징에 대한 법칙 발견 밑줄. 법칙 발견은 양적 연구의 연구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리을 인간 행위 속에 담긴 주관적 동기와 의미를 중요시한 연구가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답은 리을 3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5번 보시면은 5번이 이제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연구자 갑은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설정했대요. 그러면은 원인이 되는 게 자아 존중감이야 아버지와의 관계야. 아버지와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지금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기억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설 1을 보시면은 대화 빈도가 아버지와의 관계, 독립 변수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되는 거고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자아중감이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하나 세웠고 가설 2를 봤더니 아버지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신뢰도가 독립 변수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설 2를 보면은 이게 높을수록 자아중감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는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중고등학생 500명. 지금 디귿이 뭐가 되는 거야? 디귿이 표본이 되는 거죠. 그 학생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밑줄 질문지법 썼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의 대화 빈도는 최근 한 달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아버지와의 대화 횟수 이게 지금 독립도서에 대한 개념이 전적 정의가 되는 거고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신뢰도도 아까 독립변수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했기 때문에 리을과 미음은 모두 독립변수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독립변수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요게 이제 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분석 결과를 봤더니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자아중심감이 높네요. 55, 75, 90. 근데 지금 신뢰도를 보면은 신뢰도가 낮은 애들은 자존감이 53점이죠. 근데 신뢰도가 보통인 애들이 80이고 가설이 수용되려면 높으면 80점보다 높아야 되는데 지금 73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신뢰도는 보통인 애들이 자존감이 높네요. 그래서 가설 1은 수용되고 2가 기각이 되겠네요. 자, 1번 볼게요. 방법론적 이원론이 아니라 질문지법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가설 1이 수용된 거고 2가 기각된 거죠. 자, 3번 디귿은 모집단이 아니라 아까 표본 집단이라고 정리를 해줬고요. 자, 4번 기억은 종속변형이었죠. 아까 정리한 데서 지금 다 걸러지고 있어요. 자, 5번 보시면은 리을과 미음은 모두 독립변수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 맞습니다. 답은 6번 볼게요. 지금 A랑 B를 찾으시면 되는데, 자, A를 봤더니 법칙 발견 밑줄. 자, 이거 아까 누구의 특징이라고 그랬어? 양적 연구죠. 그래서 우리 6번 보시면은 뚜껑이 닫혀있지. 자, A가 양적 연구예요. A가 양적 연구고 B가 당연히 질적 연구가 되겠고, 그럼 지금 가에 들어가는 거는 둘 다 실선이니까 가에는 공통점이 들어가셔야 되고 나에는 지금 누구만 실선이야? 질적 연구만 실선이죠. 나에는 질적 연구에 대한 특징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자료수집 방법까지는 다 배울 건데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원지법 모두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B는 양적 연구 아래 B 질적 연구죠. 2번도 틀렸고 3번 A는 양적 연구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하죠. 3번도 틀렸고 4번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는 가는 아까 내가 공통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 4번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5번 나에는 계량화를 통한 통계적 분석을 중시하는 것은 이건 양적 연구에 대한 특징이기 때문에 나에 들어갈 수 없는데 문제에서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6번의 답은 5번이고 요즘 사회문화가 이래. 사회문화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로도 답을 가립니다. 여러분들이 선지를 판단하실 때 웬만하면 끝까지 읽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 혹시 부탁이에요. 내가 너네한테 부탁하는 게 많이 없어. 7번이 레알 대환장 파티 문제인데 이런 거를 수능 완성에다 심어놓고 이거를 8,000원씩 주고 팔면은 그 수험생들을 호구로 보는 거지. EBS가 윤석열 씨가 EBS 풀라 그래가지고 샀더니 이딴 문제를 넣어놓고 말이야. 이 풀 가치가 있냐? 그래도 저는 정문학 해설을 해드린다 했기 때문에 풀어는 드립니다. 시험 보시면은 이것이 무엇인지의 차례대로 힌트를 줄 텐데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알면 정답이라고 외쳐주세요. 힌트 1. 이것은 사회문화상의 연구 방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정답 기억입니다 했는데 교사가 너무 성급했네요. 의지를 하고 있어요. 문제 수준이 저희 학교에 그 용인외고랑 여기 학교 저희 외대 재단에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에서 캠프로 온 것 같아. 그 유치원생들한테 적합한 문제예요. 수준이 정답 기억입니다. 교사가 너무 성급했네요. 이러면서 학생을 농락하고 있죠. 자, 이것은 연구 방법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적 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학생이 말한 기억에서는 흔히 활용됩니다. 지금 질적 연구가 아니면 당연히 기억이 뭐겠니? 이 단어에서 질적 연구랑 양적 연구 두 개밖에 없는데 질적 연구가 아니라고 했으면 당연히 양적 연구겠죠. 7번 보시면은 기억이 양적 연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 볼게요.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게 구체화하는 것. 여기까지만 읽어도 니은은 개념이
판단이네요. 니은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 자, 그러면은 저희 기억부터 볼게. 기억은 양적 연구인데 행위자가 현상에 보는 주관적 비밀을 신축력으로 이해하자는 것은 이거 자체가 질적 연구의 개념이죠. 그래서 다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니은 기억 양적 연구는 자연현상과 사용현상을 동일한 방법. 아까 내가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이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뒤로 볼게. 니은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이다. 맞네요. 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는 거고. 릴도 볼게요. 성실성의 개념을 정성스럽고 참된 품성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냐. 이거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측정할 수 없는 추상적인 용어를 그 사전적 의미로 바꾸는 것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측정 불가능한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는 거야. 예를 들면은 사랑은 측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여기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이 침실에서 앉아 있는데, 사랑은 측정할 수 있어? 아니 말로 해도 돼. 안 돼. 할 수 없죠. 형은 나를 얼마나 사랑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측정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는 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예요. 예를 들면은 뭐 연인간의 사랑이라 그러면 뭐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지, 통화를 몇 시간 하는지, 뭐 이런 측정할 수 있는 수치화 해주는 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인데 지금 성실성의 개념을 정성스럽고 참된 품성이라고 기준했대요. 그럼 정성스럽고 참된 품성은 측정할 수 있냐? 측정할 수가 없어요. 사전적 정의로 바꾼 거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답이 될 수가 없고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도 나 이거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는데 EBS에서 보면은 저를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8번 보시면은 연구 사례를 봤더니 땡땡 연구진은 세모세모북에서 흡연 이런 걸 일단 수능에 안 나와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음주, 흡연 이런 거 수능에 안 나옵니다. 담배는 웬만하면 피지 마세요. 흡연 취업자들의 평균 임금이 시간당 15달러로 비흡연 취업자들의 평균 임금 20달러에 비해 25% 적은 것으로 드러났대요. 지금 흡연과 임금 간에 임금은 킹이 아니라 돈을 얼마나 받는지가 임금이 아니라 그래서 흡연과 임금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건 양적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학자가 뭐라고 평가했냐면 위 연구의 결과는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제대로 된 과학적 결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연구진의 자료분석 내용만으로는 흡연 여부가 임금 간의 관계가 불분명하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낮은 임금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학자는 양적 연구를 지금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갑부터 볼게. 1번 땡땡 연구진은 지금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방법론적 이론론이고요. 2번 땡땡 연구진은 흡연 여부를 독립 변수로 본 거지 흡연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흡연이 원인이 되는 독립 변수야. 자, 3번 학자 A는 양적 연구보다 질적 연구를 선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8번에서 3번이 되겠고 4번 학자 A는 흡연 여부가 독립 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군요. 그런 주장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흡연의 원인이 낮은 임금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좀 반박을 한 거지 흡연 여부가 독립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적은 없어요. 5번 독립변인과 종속변수가 서로 뒤바뀌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네요. 이것도 아닙니다.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고요. 어쨌든 3번입니다. 9번 볼게요. 자, A, B에 대한 설명. 그래서 지금 보면은 A 맨 마지막에 면담 내용을 전사한 것, 현장 관찰일지, 사진, 비디오 테이프, 사적인 문서, 비공식적 자료를 중시하는 것은 질적 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질적 연구가 되는 거고 B가 양적 연구가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절대 귀찮아서 다 안 읽는 거예요. 이거 언제 다 읽고 있어. 내가 이거를 어디서 양적 연구로 판단했는지, 어디서 질적 연구로 판단했는지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수능에 이렇게 안 나오고. 1번 A는 질적 연구죠. 통계 분석을 주시는 건 양적 연구였어. 1번 틀렸고요. 2번 A는 B와 달리 과학적 결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결론은 양적 연구에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9번의 답은 2번. 3번 보시면은 법칙 발견이나 연구 결론의 일반화가 어려운 것은 질적 연구의 단점이고요. 4번 연구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게 또 질적 연구의 단점이죠. 5번 지금 면접법이랑 촬영관찰법은 다음 달에 나오는 건데 이걸 왜 선제다 박아놨는지 또 모르겠어. 아무튼 요거는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9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죽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풀고 있는데 미안해요. 내가 중요한 건 다 얘기하고 있어요. 10번 볼게. 가나다라 많은 특정 연구의 단계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인데 요런 거도 수능에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특정 연구 과정을 순서 상관없이 무작위로 나열해두고 순서를 맞춰보세요 이런 게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연구 과정을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10번 나는 사실 현역 때 요거 안 외웠어요. 요거 안 외우고 뭐 그냥 흐름대로 그냥 이렇게 대충 맞히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5등급을 받았습니다. 믿기지가 않죠. 나 현역 때 사용이 5등급이었어. 요거를 안 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1등급은 못 받아요. 경험상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제발 외워. 내가 설명해줄 때 외워. 그래서 우리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의 연구 과정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주제 선정이 먼저입니다. 주제 선정. 그 다음에 양적 연구에서는 가설 설정을 해요. 가설 설정. 그 다음에 연구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죠. 자료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증을 하고요. 가절이 아니라 가설 검증을 합니다. 가설 검증.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도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활용을 하겠죠. 자, 일단 요 과정을 외우세요. 30초 될 테니까 외워. 네, 다 외웠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를 내가 몇 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가설 설정과 가설 검증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요거는 양적 연구에서만 하는 거야. 양적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서는 가설 설정 안 하고 가설 설정 안 했으니까 가설 검증도 안 해요. 요거는 양적 연구에서만 하는 겁니다. 요거 일단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 시험에서 요걸 물어볼 거야. 어느 단계는 가치가 개입이 허용되고 어느 단계에서는 가치 중립이 요구되냐. 자, 여기서 자르시고 여기서 자르세요. 그래서 자, 요 네 가지 단계에서는 가치 중립인데 그냥 가치 중립이 아니라 졸라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돼요. 가치가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안 되고 요 네 가지를 제한 나머지 상태에서는 가치 개입이 허용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봐.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할 건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잠정적 결론이 이게 확정적 결론이 아니라 잠정적 결론이니까 내가 어떤 가설을 세울지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가 어떤 자료 수집 방법으로 이 연구를 할 건지 내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어떻게 할 건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요거는 가치 개입이 허용이 되는 거야. 근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한테 불리한데? 이러고 자료를 왜곡 임의적으로 수집하거나
자료를 분석하는 관계에서 객관적인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자료를 왜곡하거나 그 다음에 틀린 가설이 기각되는 걸로 나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가설을 수용시켜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가설 검증한 걸 바탕으로 결론을 내 마음대로 이상하게 내거나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가치 중립이고요. 어떤 결론이 나왔으면은 그 결론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논문을 쓸 건지, 아니면은 어느 학회에 보고를 할 것인지 그건 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내가 연구하는데 뭔 상관이야. 그래서 결론을 활용하거나 재언하는 것은 다시 가치 개입이 허용이 된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질적 연구로 넘어가시면은 질적 연구에서도 주제 선정은 똑같고 가설 설정은 질적 연구에서 안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설 설정 안 해요. 자, 연구 설계는 하겠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거야. 내가 좀 더 봐봐. 세 번째 단계가 자료 수집은 맞는데 얘는 자료 수집 및 해석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 양적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과정과 자료 분석 과정이 좀 분리가 돼 있었다면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과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면접법을 통해서 질적 연구를 하는데 자료 수집 방법을 면접법을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 내가 연구자야. 그다음에 연구 대상자가 있어요. 내가 연구 대상자랑 대화를 할 거 아니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걸 물어봤을 때 연구 대상자가 대답을 하는 게 자료 수집임과 동시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바로바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질적 연구는 자료 수집과 동시에 해석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참여관찰법도 마찬가지야. 참여관찰법도 연구 대상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를 내가 눈으로 쳐다보는 게 자료 수집이죠. 근데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를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셔야지. 그냥 쳐다보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자료 수집과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가끔 나와요. 가끔. 근데 나오면은 애들이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가설은 없으니까 가설 검증도 없고요. 결론 도출은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여기 네 번째, 그 다음에 활용 다섯 번째 이렇게 돼 있죠. 이 단계를 좀 외워주시고 자 우리 10번 문제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순서를 일단 좀 찾아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나를 보시면은 양성평등의 의식 수준이 세대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 옆에다가 주제 선정이라고 쓰세요. 2번을 찾아보시면은 청년층이 장년층보다 양성평등 의식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잠정적 결론을 좀 치시고 가설을 설정했다라고 쓰세요. 그래서 잠정적 결론이 가설이랑 똑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얘가 지금 가설 설정에서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 세 번째는 다죠 다. 청년층 500명, 장년층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자료 수집이 되는 거고 수집한 자료를 통한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게 자료 분석이라서 다가 네 번째, 그 다음에 마가 다섯 번째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결론 도출.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독립변이는 양성평등 의식 수준이 아니라 청년층이 장년층보다 양성평등 의식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독립변수는 연령이 되는 겁니다. 연령에 따라서 양성평등 의식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는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기억은 다 낼 수가 없고요. 자, 니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 없지 않습니다. 일단 양성평등 의식 수준을 어떻게 측정할 거야? 당연히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해야겠고 지금 이 연구 자체가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니은도 다 낼 수 없고 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될 텐데 뒤로 볼게요. 연구 순서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시면 되고요. 자, 리를 보시면은 가치 중립이 이번에도 나왔잖아. 내가 나온다 했잖아. 볼게요. 나랑 라는 아까 봤더니 주제 선정이랑 가설 설정이죠. 그래서 여기는
나머지 단계에서는 같이 중립이 요구된다고 했죠. 요거 기억하지 얘들아? 방금 설명한 거. 답은 디귿 1 5번입니다. 자, 2강은 여기까지 하고 저랑은 3강 자료 수집 방법에서 다시 만날 건데, 자료 수집 방법은 이 2단원이랑 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단원과 2단원은 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은 개인 단독 문제로 안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이 연구 방법에 좀 이렇게 꼽사리 껴서 나오고 또 단독 문제로 하나 나오기 때문에 이 3단원에서 최소 3점 이상을 확보한다 생각하고 들으셔야 되고, 제발 문제를 풀고 들으세요. 풀고 들으세요. 들으시면 고생하셨고, 저는 3강에서